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오늘 인사드릴 거는 삼성 SDI입니다. 이 삼성 SDI가 오늘 31만 2천 원 위치하면서 장중 마이너스 1.5% 정도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변동폭이 조금 별로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변동폭은 여러분들이 이 시가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몸통이 좀 얇으니까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 삼성 SDI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참여도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이 삼성 SDI를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삼성 SDI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또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는 위에다가 연락처 띄워놓고 나서 절대 문자로 보내셔야 매매에 대한 타점, 기업 분석 말씀드린다고 올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한파주의보인 것처럼 여러분들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자동차 자가로 이용하시더라도 바닥이 좀 많이 미끄러우니까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 챙기시고 우리가 꼭 건강해야 그 다음 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삼성 SDI 기업에 대한 분석, 어떤 이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목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중국 공세에 맞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삼성 SDI가 원통형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국 공세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LFP에 대한 배터리죠. LFP 배터리가 저가형으로 나와 있는 배터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LFP는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 EV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의 생산, 판매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이제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잘못된 해석이죠. 자, 여러분들 정말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원통형이 들어가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원통형.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백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여백이 보이실 겁니다. 여백이 요런 식으로. 그죠? 자, 이 배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백 또한 전부 다 손해입니다. 손해. 그죠? 손해죠.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생김새가 전부 다 파우치형, 각형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통형이 들어가는 배터리는 EV가 아니라 로봇용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산업 공구용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용 배터리를 이제 타겟으로 한 생산 라인 확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 SDI 이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체결했던 게 언제입니까? 25년 2월입니다. 25년 2월, 작년 이맘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삼성 SDI 저점 다지고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하락 국면에서 다시 한번 정배열로 넘어왔죠. 그죠? 지금 여기가 역배열입니다. 그죠? 장기 평선의 역배열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정배열로 넘어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상승 랠리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삼성 SDI를 매수하자라고 했던 게 지금 27만 원입니다. 예, 지금 요렇게 보이시죠? 이 장대 음봉 보이실 거고, 이 다음 날 말씀드렸어요. 이 다음 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주 전쯤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만 말씀드리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삼성 SDI가 어쨌든 25년 2월 달에, 그죠? 작년 2월 달에 로봇용 배터리 MOU를 체결을 하면서 다시 한번 현대차가 이번에 시가총액 100조를 넘어섰죠.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대차의 로봇용 배터리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이 삼성 SDI와 MOU를 체결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7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현 시점에 시장가에
전부 다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15% 이상은 전부 다 챙겨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 이전에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엠텍 전부 다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오션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서 저점 다지고 있을 때 지금 현 시점으로 30% 이상 수익 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지금 이 현대차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30만 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매도하지 마라. 목표가 50만 원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현대 오토에버도 여러분들께 더 갈 거니까 매도하지 마라. 지금 전부 다 80% 이상 수익 나오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말씀드렸어요. 구독과 좋아요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이팅! 우리 주주 여러분 화이팅! 삼성 SDI 화이팅! 차트헌터 화이팅!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삼성 SDI 이전에 제가 MOU 체결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서 저점 매수로 우리가 좀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3천만 원대 테슬라가 나왔다.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제조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들여와요. 그러면은 이 들여오는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이 거품도 있겠죠. 이 중간에 발생되는 이 비용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3천만 원대 테슬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뭐 각종 혜택 뭐 이런 것들 받으면은 한 3,600에서 한 3,700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제 프리미엄한 이 전기차를 3,600, 3,700만 원에 내놨다라고 하는 건 지금 국내 완성차 기준,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EV9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EV9이나 EV6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소나타와 제네시스,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네시스는 소나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좋은 부품들이 들어가고 가죽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엔진도 뭐 6기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소나타는 그에 비해서 뭐 플라스틱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제 4기통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나타와 제네시스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제네시스가 비쌀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이 타겟을 어떻게 겨냥을 한 거냐? 당연히 소나타는 차가 필요한데 뭐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조금 낮은 편, 대신 제네시스는 나 돈도 잘 벌고 차도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 타겟이 명확합니다. 근데 전기차를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해봤을 때, 그죠? 전기차,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유지비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지비가 저렴한 차를 사서 나는 좀 오래 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전기차 세금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뭐 통행요금이라든지 주차요금이라든지 전부 다 혜택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모든 혜택을 출고가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팔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가 6천만 원에 이걸 팔아도 너네 생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나중에 혜택 받는 것까지 감안하면 결국 이것 또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쯤 될 거야 라고 하고서 출고가에 전부 다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를 출시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전기차를 샀는데 결국 오래 주행을 해야 내가 이득을 더 많이 보는 구조잖아요. 왜냐면 기름값 아니면은 전기 충전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 유지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주행 연료입니다. 연료에 대한 가격 이건데, 내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주행거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많이 타지도 않을 건데 전기차 왜 비싸게 팔아 그럼? 이렇게 따졌을 때 완성차 업체에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출시를 해도 사주는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주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차, 기아차 사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잘 사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부와 정책, 규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 전기차와 소나타와 제네시스 이런 중간에 발생되는 이 괴리감들을 없애려면은 결국 나라에서 조금 정책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긴 얘기를 왜 했냐면 3천만 원 테슬라가 지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 이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격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배터리죠, 배터리. 이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최소 25%에서 많게는 40%까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가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 자, 그런데 3천만 원대 테슬라가 나왔어요. 기존에 출고하던 이 출고 가격에서 가격만 다운시켰다고요.
다운그레이드가 된 게 아닙니다. 예, 가격만 낮췄을 때 그럼 이 갭은 어디서 메꾸냐? 당연히 배터리에서 메꿀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배터리의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또 손해 아니냐? 왜? 매출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는 판단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고 공장 가동률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박리담의 느낌으로 이렇게 좀 수주권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천만 원대 테슬라가 출시를 했고 국내 완선차 업체들도 지금 전부 대부분 배터리에 대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전기차 EV에 대한 캐즘, 업황 둔화, 뭐 회복, 수요 둔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회복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미 ESS 수요 확대에 대한 점진적 개선 기대라고 지금 KB증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 주가. 지금 목표 주가를 38만 원이라고 책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를 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차트가 빠지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이 차트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한 이쯤 되겠네요. 네, 이쯤 될 거고 지금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바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했고 이탈이 나오니까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탈이 나왔다가 저항 맞았다가 밟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탈 나오니까 저항 맞고 저항 맞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이 가격대라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첫 번째 가격이 얼마예요? 요게 지금 38만 원입니다. 예, 요게 지금 38만 원이라서 그래서 지금 KB증권에서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올라올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 가격을 터치했을 때는 저항 맞고 내릴 것이다.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8만 원에서 삼성 SDI가 끝날 것이냐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여기에서 저항 맞고 약간 눌릴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수렴자리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지금 고가놀이 하다가 다시 한번 돌파 나오고 저는 4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중에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는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삼성 SDI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소통방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다 매매에 대한 타점이랑 종목에 대한 추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 현대차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13% 급등 나왔던 것도 12월 5일 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2월 5일 날. 그러니까 CES 2026이라든지 아틀라스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예 없었을 때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지금 1월 7일 날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 포스코 엠텍도 매수하자마자 4거래일 만에 그죠? 4거래일 만에 24% 급등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건 뭐 절대 어렵지 않아요. 오른쪽에 링크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만 딸깍 눌러서 편하게 소통망 들어오시고요. 종목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매매에 대한 타점, 뭐 장중 대응 그리고 브리핑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른쪽 링크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 딸깍 눌러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